다음은요, 나로호. 네. 나로호에 관련된 소식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흥의 그 나로도죠. 나로도에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품들이 이 고물상에 폐기 처분이 됐다는 겁니다. 부품 10개가 700만 원의 고물상에 폐기가 됐대요. 근데 문제는 이 폐기된 고물 안에 일종의 이제 퀵 모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기존의 뭐라 그러나요? 우리 기술이 들어가서 개발한 연료 추진에 필요로 하는 부품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0만 원에 고철에 판 거를 그 조그만한 상자 하나, 그 폐기된 3m, 1.5m 정도 사이즈의 1.5, 1.5, 3m니까 캐비넷 정도 되는 사이즈의 퀵 모터를 환수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주고 되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철을 싸게 확 팔고 나서 문제가 있는 부품이 거기 섞여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500만 원에 되사왔다. 관리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입사 3개월 된 직원한테 폐기 목록 작성을 맡겼더니 이 직원이 막 갔다가 그냥 녹슨 것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몰아쳐서 파는 과정 중에 이게 새내갔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연료의 뭐 조절 장치 일부 시스템이 이거로 노출될 수 있어서 심각한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막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요. 과연 이걸 폐기시켜야 될 만큼 이게 가치가 없는 물건이냐 하는 거예요. 이 나로 우주센터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미사일 발사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발사체를 연구하던 그리고 그 발사를 직접 시행해 보려고 하던 어떤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가지고 이 발사체 기술을 획득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발사를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로에서는 제대로 된 성공된 발사를 못 해보고 발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얻은 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일종의 헛물 투자의 상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 자체가 이 안에서 우리가 자주국방 내지는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최초의 시험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로우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나로우에서 만들었던 로켓가 5,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 로켓이었는데요. 이거를 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나로호 정도의 위치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이게 추락했을 때, 이게 떨어졌을 때, 발사체가 이제 1, 2, 3단 분리하면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육지이면은 큰 사고가 나잖아요. 바다가 돼야 되는데, 북쪽으로는 이걸 못 쏴요. 북태평양 쪽으로는.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쪽에서 발사체에 적합한 위치를 찾은 거고 그래서 나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로 안에 있는 우주 역사는 우리한테 아주 굉장히 슬픈 실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나마 군이 생긴 이후로 최고의 어떤 큰 사업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계속 녹이 쓸고 이렇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걸 안 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사료로 해갖고 옛날에 우리 엑스포 공원 만들듯이 나로 공원, 우주기지 공원 이런 걸 만들려고 꿈돌이? 예, 관련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자체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거를 갑자기 폐기 처분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자동차 엔진에 넘치는 활력을 엔진 연료 첨가제 엠피어 부스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잃어버린 힘을 되찾아 드립니다. 출력 상승, 연비 절감, 수분 제거, 동결 방지, 매연 감소까지 연료와 엔진의 그 시스템의 청결을 유지하고요. 안정적인 엔진 구동과 완전 연소를 도움으로써 엔진의 출력과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시키는 정말 공인받은 연료 첨가제입니다. 60년 정통의 미국 모리스사의 수입 원액을 100%를 수입해서요 나눠 담은 제품인데 국내에서 14년 동안 독점 판매 중인 엠피어 부스터는요 국립환경과학원 제633호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통과한 국내 공인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세계 14개국에서도 판매되고 있고요. 주유시 연료통에 같이 주입하시기만 하면 엔진은 젊어지고 주행이 달라집니다. 60년 전통을 보장하는 엠피어 부스터 자동차 연료 첨가제 100ml 2통에 15,000원 파격적인 가격에 무료 배송까지 2회 사용으로 1년 동안 큰 효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과 문의는 검사창에 www.sansuumall.com 산수몰.com으로 검색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63억을 땄대요. 지자체에서 공원 만들라고. 근데 정작 이 발사체를 고철로 해가지고 700만 원에 팔아버린 의미가 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지. 항공우주연구소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부분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나로호 로켓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무궁화 위성 3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무궁화 위성이 뭔지 좀 아시나요? 보미자가 기억 못해요? 네. 예, 우리나라가 그 위성 방송하잖아요. 스카이 TV 하잖아요. 스카이 TV. 그리고 해외로 위성 방송.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가 한창일 때 그와 관련해서 이 위성 중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인공위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궁화 1, 2, 3호를 계속해서 개발을 했어요. 여기에 한 4,500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위성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위성들을 만들기 위한 기술 이전을 받고 그와 관련된 부속품을 사고 공동 제작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 사업을 진행을 활발하게 했고 그걸 통해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공위성을 계속 만들던 과정 중에 이제 인공위성이 1, 2, 3호는 만들고 4, 5, 6호가 추가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1, 2, 3호는 비용도 많이 들어서 한 4,500억 원 이상의 투자 비용을 들여갖고 이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형 위성들이 계속 쏘아지게 되면서 일종의 그 주파수가 이렇게 겹치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를 중계하는 주 역할을 처음에는 3호가 주로 했었는데 4호, 5호가 올라가면서 그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서 같은 주파수가 겹치기 때문에 3호가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야. 그래서 무궁화 위성 1, 2, 3호를 매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위성을 매각한다고 하는 거는 땅에, 난 이걸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 이명박 정권 때 우리 위성을 헐값에 홍콩에 팔아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위성을 들어다가 그냥 판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위성을 헐값으로 팔았다고 하니까 위성을 만들어 놓은 걸 창고에 넣어놨던 걸 판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을 판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위성을 우리가 헐값에 팔아치웠다고. 근데 이걸 얼마에 받았냐? 1, 2호기를 퉁쳐가지고 45억 원을 받았고요. 가장 그 당시에 최신 기종이고 이게 이제 2011년도 얘기예요. 사용 연한이 2025년까지 가능했던 3호기까지
통째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3호기를 얼마에 팔았냐? 5억 원에 팔았다. 5억 원에. 이 3호기를 개발하는 데만 3,019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5억 원에 홍콩에 있는 위성 전문 서비스 업체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이걸 사갖고 가서 어디서 띄워 올린 게 아니야. 하늘에서 돌고 있고 우리 스카이라이프를 중계하고 있던 위성을 싸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 위성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큰 위성입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위성 중에 제일 등치가 커요. 그래서 이 위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연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정지 궤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랑 같이 도는 정지 궤도에 있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 있는 연료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7, 8년 정도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5억 원 받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5억? 5억. 3,020억 원짜리를 5억 원에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왜 5억 원에 팔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원래 이게 이제 문제가 됐을 당시에 그 5억 원에 팔았을 때 담당 직원들이 전부 다 이제 형사고발을 당했거든요. 형사고발을 당했는데 그중에 이제 부원장이었다는 사람이 나와서 한 게 이게 당시에 기계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5호기가 모든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용지물인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수명을 다 한 위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계수명이 다한 위성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걸 못 썼냐? 아니죠. 이걸 사갖고 간 애들은요. 이 무궁화 이 3호 위성을 5억 원에 사가지고 이거를 바로 영국계 사모펀드 회사에다가 되팔았어요. 네. 얼마에 되팔았을까요? 이 무궁화 위성을. 네. 보미작가 한번 상상을 해봐봐요. 얼마인데요? 영국계 퍼미라라고 하는 펀드에 2,700원을 받고 팔았어요. 2,700원이요? 2,700억 원. 5억 원에 사갖고 2,700억 원에 바로 되팔아버렸단 말이야. 회사 자체를 통째로 되팔아버렸어요. 그리고 2011년 이후에 2017년도까지 6년 동안 이 회사의 발표로만 의하면 이 위성을 통해 가지고 1,000억 원을 벌었다라고 나중에 발표를 해요. 2017년이면 발표가 없지만 아무튼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억 원에 판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왜 금액이 5억 원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 거예요. 자, 첫째, 5억 원을 만든 이유는 그 당시에 이러한 설비들을 국가의 감사를 안 받고 임의적으로 처분하려고 하면, 왜냐면 이 국가 개발 자금이 들어간 돈이잖아. 이 장비의 단가가 5억이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걸 팔 수 있게끔 장부가액을 5억을 만든 거예요. 5억을. 그래 놓고 더 웃기는 거는 이 5억짜리 위성을 관제하는 시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해가 되죠? 관제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이 관제소를 끼워서 팝니다. 끼워서 그 안에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이쪽 애들 소속으로 우리가 관제하고 무궁화 3호 위성의 관제소를 되팔아가지고 그 조건으로 1년에 20억씩 받고 그거를 관리해주는 영역계약을 맺어요. 아니 이게 무슨 열받아. 그러니까 5억 원의 위성을 팔았는데 그 관제는 대한민국 땅에서 해주는 거야. 근데 그 대한민국 땅에서 그 관제를 해주기 위해서 관제소까지 통째로 팔아버린 상황에서 용역비로만 20억 원씩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5억이지만 200억을 용역비로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205억 원에 판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위성을 관제해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벌어들인 돈만 해도 1,000억 원이고, 이 위성을 사들인 회사 자체가, 1, 2, 3호 위성을 사들인 회사 자체가 2,700억 원이라는 회사 가격에 팔렸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상황이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실수명으로 따진 게 앞에 이제 무궁화 위성 1호는 자, 이제 임무가 종료해서 없어졌어요. 무궁화 위성 2호도 팔았는데 요거는 지금 매각된 위치에서 위치를 옮겨갖고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무궁화 위성 3호는 현재 그 사용료가 201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022년도까지도 사용료에 남아있지만 지금 연료 상황을 봤을 때는 2025년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장비들이 통신용 24기, 방송용 6기, 뭐 이런 그 다양한 중계기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원래 이 중계기들을 우리가 그냥 쥐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무궁화 위성 6호가 지금 스카이라이프를 중계하고 있지만 이게 고장 났을 때 이 위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백업 위성으로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었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규정이었는데 이거를 이석채 이하 KT에서 5억 원에 팔아치웠다는 거죠. 너무 화난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매각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으며 굳이 5억 원이란 장부가액을 맞춰서까지 팔아치웠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잖아. 그죠? 자, 그 의심의 핵심이 당시 이 홍콩 회사에 이거를 5억으로 팔자고 했던 담당자. 무궁화 1호부터 6호까지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했던 김원철이라고 하는 재료공학자가 있어요. 이게 무궁화 그 위성의 그 일종의 재료에 관련된 전문 기술자는 맞는데 이 사람이 개발을 한 상태에서 이게 매각 사업을 KT가 매각 사업에 나서자마자 여기에 대한 매각 진행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매각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이 위성을 사는 ABS사의 홍콩 ABS사의 부사장이 돼가지고 매입을 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들어가갖고 연구를 해서 위성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위성을 나중에 팔아. 파는데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갖고 모든 정책을 세워. 그리고 그걸 사는 업체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 부사장이 돼갖고 그거를 5억 원에 사오는 거야. 결국은 이 위성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KT하고 이 ABS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대한 역할들을 다 한 거야.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교수가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나 진짜 병 생길 것 같아. 자, 이 ABS라고 하는 법인은요, 무궁화 위성 이제 1, 2, 3억을 다 샀는데 1억에는 임무가 종료됐으니까 2015년에 하여튼 이거를 매입했는데 2006년도에 그러니까 무궁화 위성을 매입하기 4년 전에 설립된 홍콩에 설립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예요. 여기에 사장은 토마스 최 씨하고 중국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주영연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박창 리차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 것 같은 박창 리차드 이 세 사람이 등기이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창 리차드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마치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연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거는 이제 주도했던 거는 이게 토마스 채라고 하는 인물이 이거를 주도했다는 거죠. 설립 당시에 이제 홍콩에 거주지 주소를 세울 거 아니에요. 토마스 채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만드니까 자기 이제 주소를 이제 거기다 넣었을 거 아니야. ABS에. 이 주소를 넣었는데 이 홍콩 주소지가 홍콩 리펄스베이 101 리펄스 베이로드 2층에 B5호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주소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신정헌 부부가 거주했던 홍콩 주소지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태우 집안의 아들인 노재현, 신정화 부부가 살던 집이 토마스 채의 거주지였다는 거야. 그러면
노씨 집안의 사위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잖아. 최태원. 토마스 최는 과연 SK 최태원 회장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건 그냥 상상. 상상이야. 왜냐면 최 씨도 워낙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이 살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위성 만드는 회사를 단기간에 설립했고, 1, 2, 3호기를 다 포함해서 45억 원 정도의 위성 사기를 사가서 왜 바로 이걸 2,700원에 팔았냐? 라는 부분도 정말 이상하지만 왜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이 날 수 있었냐에 대해서도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이 인맥을 맺은 게 꼭 최 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명박하고도 사돈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인맥관계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는데 한 달이 건너서 또 사돈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심해볼 정황이 있는 거지. 물론 한국 사람이 살던 아파트였으니까 한국 사람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 어찌 됐거나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야. 자, 문제는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생기고 나서 정부의 이제 국정감사에 이게 드러나게 되면서 욕을 많이 처먹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KT가 이와 관련해 갖고 이제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소유권을 사기 위해서 국제 소송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정감사 해가지고 너무 싸게 팔았니 어쨌느니 하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소송을 내요. 네. 그 소송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소송을 쭉 끌어다 올 3월 달에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미국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에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너무 이게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안 된다. 이건 ABS께 맞다라고 소송이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 비용하고 뭐 각종 손해배상금까지 해서 100만 달러를 추가로 물게 생긴 거예요. 소송에 졌으니까 소송 비용을 다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 3월 달에 2019년 12월에 마지막 연방대법원 상고 허가까지 전부 기각이 돼갖고 패소로 끝났고 이게 이제 3월 달에 밝혀지게 된 거죠.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국계 펀드 회사에 팔았는 위성을 통해 갖고 뭔가를 중개해 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버퍼가 생겨요. 이거 아까부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지금 제대로 보이시나? 지금 한 5분 가까이 버퍼가 있어가지고 네. 살짝 두렵습니다, 여러분. 설마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을 누군가가 이게 직접적으로 검열을 해서 버퍼링을 일으킨다고 하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나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인정받는 방송인가요? 동접자가 겨우 2,600밖에 없는데 현재? 너무 힘나는 댓글이 뭐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끊고 갈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기다릴게요. 네. 자, 일단 확실한 거를 다시 정리하자면 약 7천억 가까운 총 개발비와 뭐 관리비, 발사비가 들어간 우리의 무궁화 위성 1, 2, 3호가 특히 3호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연한이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충분히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5억이라고 하는 헐값에 팔려나갔다. 하지만 정상적인 우리가 쏘아올린 유성이기 때문에 관제하는 설비가 다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제 설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팔아치우고 대신에 용역비로 매년 20억 이상을 받아 챙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거는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성 가격을 떨어뜨려서 폐기 처분 대상에 올려서 싸게 팔고 또 거기에서 별도의 수익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위성값을 대신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가격은 너무 형편없는 게 맞아요. 공이 하나 빠진 거잖아. 7천억 넘는 돈이 들어간 건데
이것만 하더라도 3,020억 원짜리를 5억에 팔았으니까 말이 안 되는 계약을 한 건데, 이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뭔가 큰 힘이 작동했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외압이 나오게 되면서 이명박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해요. 당시에 대통령이었으니까. 이명박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소유주가 석연치 않은 이성 이쪽 사업 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토마스 최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우리나라 전 대통령의 자제 부부가 살았던 지역하고 같다라고 하는 건 우연의 일치라고 칩시다. 그러면 뭘로 해서 돈을 벌었냐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 무궁화 위성 3호는 뭔가를 해서 6년 동안 1,000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공식 발표로. 더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발표로 1,000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지. 이게 안 드러나요. 얘네가 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어디 방송사랑 계약을 맺어서 뭐 어떻게 누구 무슨 채널을 중계를 했다든지, 뭐 스포츠 채널에 연예 채널이 됐다든지 이런 걸 중계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안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요 시기 때 인공위성이 있었으면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지역이 있어요. 이 무궁화 3호 위성의 커버리지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네.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하겠죠, 당연히. 여기 무궁화 3호 위성이 게다가 동경 116도니까요. 네. 원래 116도에는 무궁화 위성 2호도 있었는데 이거를 75도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무궁화 위성 3호를 찾게 되는데, 이 무궁화 위성 3호가 굉장히 등치가 크고 방송통신을 많이 중계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근데 이게 커버리지 지역이 한반도 남단에서부터 중동 지역, 유럽까지 가요. 커버 지역이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계 펀드 회사가 이거를 2,700을 주고 샀을 가능성이 있죠. 자, 문제는 중동 지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 자, 이 제조사 한번 보실까요? 위성 제조사가 록히드 마틴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대표적인 군수기업이고요. 군사용 위성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무궁화 위성 3호에도 군사용 위성의 기술이 충분히 전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게 제일 안정적이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영국이 이거를 사가지고 중동에서 활용했다라고 하는 가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중동에서 뭘 했을까요? 무엇을 중계했을까요? 바로 드론을 중계한 겁니다. 드론.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있었죠? SI와 관련된 중동 안에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안에서 가장 많은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전투 집단은 드론 비행단이죠. 그런 얘기 했었죠? 외국에 있는 조종사들이 모니터만 보고 드론으로 조종해갖고 시리아 군대를 폭격하고 뭘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도 그렇게 됐고. 근데 이러한 드론을 중계하는 데는 드론과 위성을 연결해가지고 그 명령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중계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계기를 급하게 띄워, 그리고 은밀하게 구하기 위해서 무궁화 위성 3호를 거의 강탈해 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실제로 이 ABS라는 회사와 영국계 펀드 회사는
CIA나 미군을 통해 가지고 이 드론을 조종하는 주파수들을 중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을 올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음모론들이 공식적으로 슬슬 배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태도라는 거죠. 물론 국익에 의해서 동맹이 달라 그러면 그냥 쉽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뭐 다른 걸로 급부를 받으면 되니까 우리 전체적인 한미 간의 국방 예산이나 무기 도입이나 거래 관계를 봤을 때, 자, 이 위성을 군사용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넘겨라 했을 때 적정 가격 주고 팔았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거와 관련된 반대급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은밀하게 민간 형태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해서 민간의 헐값에 매각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로 국익에 손실을 입힌 당사자들은 전부 다 법정에 기소됐는데도 최고형 벌금 2천만 원 이상을 받은 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을 지켰고 큰 문제 없었다라는 방식으로 종결돼 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한다고 미국을 통해서 냈던 소송도 패소를 해갖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송 작가의 음모론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석연찮은 무궁화위성 3호의 헐값 매각,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행했던 그 미사일 기술 획득에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이 전부 무산돼 가지고 나로 우주 발사 기지를 비롯한 그 당시에 연구했던 발사 기지에 대한 어떠한 기록이라든지 실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 그리고 실패한 우리의 나로 우주 기지를 정말 고철 하나까지 팔아 없애가면서까지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항공과학연구원의 어떠한 그 실체, 전반적으로 봐도 이 모든 게 하나의 비리, 무궁화 위성 비리하고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열뻗침을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열이 뻗치실 때는 시원한 제첩국 하나 주문해서 드시면 어떨까? 전복이에요. 아, 지금 전복이에요? 네. 전복으로 바뀌었으면 얘기를 해줬어야지. 타이밍을 안 주셨잖아요. 네. 자, 이제는 전복 얘기를 다음번에 해야 되겠군요. 전북은 어디 갔나? 네, 여기 있습니다. 여튼 이거는 그 방산 비리도 맞고 국가의 어떤 유용한 자산을 함부로 팔아먹은 행위도 맞는데요. 궁극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어렵게 개발해서 연구해서 만든 자산을 미국의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는 정말 그 사실이라고 치면 말이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헐값에 던져버리는 매국 행위를 한 거다라고 봐요. 그 과정 중에 ABS 사장 토마스 최가 그 차익, 뭐 45억으로 2,700억에 팔았으니까 한 2천억 정도 남았겠죠. 그 차익을 MB나 관련자하고 반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조사하면 결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러한 시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거.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서 개발됐던 우리의 위성기술과 자산이 헐값으로 팔려나갔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 중에 일부인 나로 발사기지의 폐품들을 헐값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뭔가를 끊임없이 감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반추를 하면서, 굉장히 오래전 얘기였습니다만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끌어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관련 기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요, 저보다도 더 많은 자료나 구체적인 거 구하실 수 있을 건데, 그 당시는 이게 전혀 언론에 회자되거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국정감사에서 나왔음에도 기사화되지 않았다는 점, 이 나라의 기레기들은 절대 이런 걸 물어뜯지 않는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